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참혹한 살상이 아주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약간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제 시리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편다. 여기에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의가 시리아 안에 평화와 휴전을 당장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낭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내전 그리고 외부 세력의 군사 공격 이것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무려 25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그야말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 적대 행위 중지, 둘째, 인도적 지원 사업 개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수주 안에 실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휴전이라든가 또는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장애물을 넘겨야 할 그런 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번 조치에 관여한 아랍 제국의 미국 파트너들 이 나라들이 확인한 것은 시리아의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 모든 군사행동 주체들이 동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아사드 정권이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는 아이시스라든가 누스라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테러 그룹들은 빠져 있다는 것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요 관련자들은 적대 행위 중지라든가 이런 약속을 했지만은 현황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또 실행에 옮길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적대 행위 중지 조치 등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그 태스크 포스에 의해서 실행 여부를 이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의 평화회복 이슈에는 수많은 if 이것이 따른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실시 시기부터 문제인데 러시아는 3월부터 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즉각 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 이 독재자 아사드의 지원을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온 반군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아사드의 지역을 넓히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주요 거점인 알레포 지역 4년 전부터 이 지역은 아사드군과 반군이 분할을 해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공중 공격을 아주 대거 가열시키면서 반군들이 밀려났습니다. 시리아의 지난 5년 역사 참으로 참혹한 역사인데 알 아사드의 무자비한 독재로 시작한 불행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저항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내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아이시스라는 또 다른 강력한 테러 그룹이 태동이 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큰 불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공중 공격을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역시 공중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지상군을 이제 지원하면서 아사드를 돕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리아 민간인들 무고한 사람이 25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 또 국내에서 또 국외에 도주한 난민이 1,100만 명이나 됩니다. 바다로 통해서 탈출하던 시리아 난민들 수백 명이 이미 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5개월 동안 아주 무자비한 공중 공격을 시리아 내에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리아 내전은 더 무서운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명분은 아이시스 테러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받는다. 고로 우리가 공격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매우 이중적이고 매우 기만적이다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중 공격이 아이시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군들을 폭격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독재자 아사드를 보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 해안에 있는 러시아의 해군 항구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중동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공군이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군사 행동을 했는데 이 내용들 중에는 확실한 국제법 위반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민간인들의 주택 지역을 무차별 공습한 것이 있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금지된 소위 그 집속탄이라는 거 폭탄의 내용인데 클러스터 밤이라고 그러는 거 무차별 파괴하는 그런 폭탄인데 이것을 마구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1,500명이나 죽었고 이 중에는 527명의 어린이, 여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폭격으로 병원, 사원, 학교, 마켓 등도 파괴가 됐습니다. 이건 다 국제법 위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국내 여론도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시리아 아이시스 정책을 세운 것이 제한적으로 공중 공격만 한다.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이 지역에서 약화된다 하는 우려가 이제 그동안 나와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공 같은 그런 대담성에 대한 적절한 제어 수단이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전에서 시리아에 노플라이 존을 설치하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가 이미 이 지역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플라이 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위험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맹국들 제네바에서 지금 시리아 평화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18개월 동안 휴전한다, 선거하고 새 헌법을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네바 회담에 참석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중 공격을 오히려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 측에서 또 관련국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제어할 만한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 충돌을 각오해야만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단계 일단 적대 행위 금지, 뭐 식량, 약품 공급 여기는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이 아이시스나 테러 그룹들이 또 일부 반군들이 여기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단계 조치지만은 영구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아직도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지와 인도적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아이시스 등 테러 단체가 빠져 있어서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폭격을 계속해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어제 밀워키에서 열렸습니다. 클린턴 그리고 샌더스는 형사법 개혁, 선거기금 개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자는 서부와 남부 예선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인 스캇 켈리는 지구 대기권이 부분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주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타고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는 3월에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금년 들어서 8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에 피격 사망했습니다. 경찰관 사망은 콜로라도, 노스 다코타, 메릴랜드, 조지아 등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12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에 총에 맞아서 순직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4.8% 하락했고 한생 홍콩 지수도 1.2% 하락했습니다. 오일 가격 하락 그리고 금융기관의 문제점 등 때문입니다. 영국의 안전당국이 영화 스타워즈의 셋 제작사를 입건했습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영화 촬영 중에 셋에서 넘어져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었습니다. 일리노이 청소년 축구협회는 10살 미만의 축구 선수들에게 헤딩을 금지시켰습니다. 뇌진탕 위험 때문입니다. 청소년 협회 하에는 8만 1,000명의 어린이들이 축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어로쇼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의 쇼, 천여 대의 차들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위치는 맥커믹 플레이스, 입장료는 $7에서 $12입니다. CTA 옐로우 라인 열차가 어젯밤에 궤도에서 탈선했습니다. 위치는 댐스터 스트리트 L 터미널입니다. 근무자 2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러나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소속 보안요원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9살 난 남자, 13살 난 여학생을 학교 강당에서 성폭행했습니다. 날씨, 윈칠주의보가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23도, 최저는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갑니다. 토요일 내일 대체로 맑고 최고 14도, 최저는 9도입니다. 주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24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39도, 화요일 흐리고 눈 39도입니다.